오래백소에도 16년째 이어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통상 매년 4월에 내놓는 외교백서는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 거리를 두며 기술했습니다. 기술 순서에서 과거 두 번째이던 한국을 네 번째로 기술했고, 작년에는 방위성 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포함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최근 또다시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 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나의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마루야마 다스야 일본 시마네현 지사는 6일 에토 세이이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기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방객이 실감하고 있다며 자국민을 위한 계몽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문서를 만들고 여론전을 펴 국제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를 경비하는 독도경비대는 경찰 소속으로 일각에서는 해병대를 배치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독도란 작은 섬에 배치된 병력이 해병대이든 독도경비대든지 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작정하고 도발하면 사실상 일본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부로 공격해온다면 한해 간의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차후 독도를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도에 유사시 군대가 급히 투입되고 사전에 이 같은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동항과 울릉공항입니다. 사동항은 2011년부터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이곳으로 해군함정과 해경 경비함이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동항은 그동안 울진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5시간 50분이 걸리던 것을 2시간 20분 만에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함정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2시간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었던 시간을 이제는 30분이나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개항 예정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50인승 항공기 6대가 이착륙할 수 있고 현재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던 이동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로 선박, 제한적으로 헬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배가 뜨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며 민간공항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울릉도는 교통의 불편함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찾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국내의 관광객들이 독도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 현재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 수가 80만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지만 유사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불침항모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 근처 상공에서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중전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우리는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대구국제공항이나 강릉공항에서 전투기를 발진해야 하는데 울릉도나 독도까지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에서 발진이 가능한 일본 항공자위대나 원산 비행장에서 발진이 가능한 북한의 공군의 속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릉도의 지상기지에서 전투기가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다면 공중에서 우세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가 여유 있는 길이는 아니지만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또한 군수지원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헬리패드로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었지만 공군의 고정이익 수송기가 이착륙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차후에 도입될 한국형 경항모가 F-35B를 탑재하고 동해상에서 작전할 때 울릉공항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은 군사기지로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우리는 사동항 울릉공항을 통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만들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억제력을 가지고 여객기나 대형 여객선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 독도는 한국 땅임을 확실히 전세계에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송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인들도 독도에 대한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2009년 허준호는 뮤지컬 갬블러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SBS 올인이 방영됐었고 이로 인해 허준호는 많은 일본 팬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일본 기자에게 작품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허준호에게 독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리하기 짝이 없었지만 허준호는 기자 앞으로 걸어가 취재 수첩에 글을 쓰던 기자의 펜을 낚아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허준호의 기습 행동에 일본 기자는 당황했고 주변 분위기에 압도돼 곧바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허준의 행동은 이후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이승철은 2014년 8월 광복절을 기념해 탈북청년 합창단과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곡 그날에를 함께 불렀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하여 탈북청년 합창단원과 함께 부르는 노래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승철에게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11월 이승철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이승철은 공항 측에 항의했고 심리실로 데려가 이유를 물었더니 언론에 났던 것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독도에서 통일성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른 것에 대한 표적성 입국 거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에 이승철은 오히려 독도를 더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며 그날의 음원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승철은 자신은 앞으로 일본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제게 독도 지킴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일본 정부는 역사나 영토 발언을 한 연예인들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에 입국해 활동하지 않더라도 독도 관련 발언을 했던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는 일본 수출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설 네트워크에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배우 최모 씨가 출연한 드라마는 일본 시장에서 철퇴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외주 제작사 대표는 일본 측 에이전트에 문의했을 때 일본 시장에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연예인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는 반일 연예인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2년 8월 광복을 앞두고 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배우 송일국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일본에서 방송 6일을 앞두고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반일 감정을 드러낸 한국 스타들의 자국 내 활동을 제약하며 길들이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한국의 연예인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2013년 호주 출신 방송인 샘 해밍턴의 독도 발언도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자 샘 해밍턴은 한 방송에 나와 한숨을 내쉬며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역시 호주형, 샘 해밍턴 독도 발언 감동이다, 샘 해밍턴 독도 발언 일본 보고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리게 둘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북미 대화가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집단은 볼턴과 볼턴의 배후 세력 그리고 일본이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일본과 함께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회방했다 라며 자기 자신과 일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유럽까지 등에 업고 북미 정상회담을 강력히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 회사인 미국의 듀폰과 독일의 머크가 최근 한국을 도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최강의 화학회사 머크는 기업 가치가 무려 235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일본 최고의 화학회사로 꼽히는 도레이보다 무려 25배나 큰 규모로 1년 매출이 56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버슘 머티리얼즈와 인터몰레큘러를 인수하며 몸집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게다가 일본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독일의 머크가 이제는 아예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과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가 모두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에 머크가 최근 350억 원을 투자해 한국 첨단 기술센터를 열었다고 발표했고, 전자신문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은 머크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R&D 센터를 설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도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오산 공장 인근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미국의 듀폰은 한국의 대규모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이 일본에 90% 이상 의존해오던 것인데,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존 매프 듀폰 사장과 면담한 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동안 아베 총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한국의 공장을 짓겠다 라고 외쳤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미 한국의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고, 그동안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한국에 보내던 도쿄우카 공업은 최근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BS가 보낸 서면 질의에서 도쿄우카 공업은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와 신속하게 기술 협의가 가능하고 제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에 일본의 대표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한국의 탈일본화가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몫은 저하될 것. 이라 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 번 빼앗긴 이상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 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일본은 한국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의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검토 중이고, 우선적으로 경제인들의 왕래를 재개하고 그 다음은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허용하는 순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외교적 실수를 범한 베트남은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이례적으로 베트남 50여 개 지방 정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 1위였던 한국이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외교부,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산업통상 고위관계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한국에 화해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모습이 일본과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이들의 떼늦은 후에는 한국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방역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빛을 발휘하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합니다. LG가 내일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오라. LG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정청장과 주지사, 군수까지 나서서 모두 지원하겠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조정청장에 A부터 Z까지 챙기라고 했다. 그래서 마치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